안녕하세요. 2월 김태웅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분이시죠. 최근에 엑시트 과정을 이렇게 라이브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되시기도 했는데요.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님을 2호 채널에 두 번째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정당 대표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호에 다시 나오셨는데요. 이제 네.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는 네. 좀 어떤 상태였고 지금은 어떤 게 가장 달라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실 내부적으로 달라진 것은 크게 없고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외부적인 거에서 봤었을 때는 제 지분 51%가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처음에 아정당을 시작할 때는 네.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뭐 용달 네. 수수료 문제를 해결을 맞아요. 하려다가 근데 이제 이게 5년 사이에 정말 뭐 3천억 이라는 네. 기업 가치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기대했던 어떤 사업의 크기는 좀 어느 정도였고 지금은 어느 네. 정도까지의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못 했습니다. 뭐 처음에 1 0원 했을 때는 20원 벌고 싶고 20원 했을 때는 30원 벌고 싶은 게 다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저한테 "너 지금 월 4-5천만 원 벌 수 있어?"라고 물어봤다면은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그게 일단 열심히는 할 텐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내 주변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쪼끔 더 높게 주는 거 '이거 그냥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좀 더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업도 좀 커졌고 이런 기회도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막 1,000억, 3,000억 이런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네. 1,500억 이라는 돈이 이제 나한테 꽂힌다고 하니까 좀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돈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의 네. 변화들이 좀 궁금해요. 생각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미팅을 하더라도 "아우 지금까지 잘 됐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제 기업 가치를 딱 찍고 뭐 현금 들어오는 것들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아정당은 그럴 만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또 '우리의 본질을 엄청 좋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사실 당장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달성해야 하는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 생각하기도 많이 바쁜데 막 여기에 있어서 몰입해 가지고 좀 깊게 생각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뭐 창업자분들이나 '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통장에 네. 1,500 원이 네. 꽂혔는데 나는 막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 막 나는 그 다른 아. 데에 관심이 많아.' 이러면은 아. 뭔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 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제가 1,500억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혹은 '가치를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은 딜하기 전에도 딜 후에도 지금 아정당이 제일 잘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현금을 1,500억을 막 재테크하더라도 무조건 제가 이 사업을 내년에 2배 성장하는 것보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인일 때 코인 하다가 한 1 년치 월급을 거의 한 몇 분 만에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한 게 '아 나는 딴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냥 무조건 내가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생겨 버려서 지금 현금은 내가 기업을 가치를 인정받은 현금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어 진짜 소중한 건데 그거보다 도파민이 더 큰 거는 지금 지분 1,500억 이거는 만약에 제가 잘 되면은 2,500억 을 돼서 3,000억 이 돼서 나한테 또 다시 한번 더 큰 돈을 안겨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한테 제일 이득인 게 뭘까에만 계속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그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은 이제 묵혀 두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또 하고 계신 걸로도 알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부를 가장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정당을 성장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좀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인수 제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네. 좀 그래도 51%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던 그런 좀 결정적인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이유를 나누자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커머스 회사다 보니까 레퍼런스 없이 기업 가치가 맨날 둥둥 떠다녔거든요. 뭐 저희가 영업이익을 얼마를 내든 PER 6 이야, PER 8 이야 이런 식으로 기업 가치가 좀 폄하가 됐었는데 이것을 찍으면은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회사가 좀 더 가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인재 영입이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3,000억 이라는 걸 찍었을 때 '여기는 그만큼 안정적이구나. 실사를 하면서도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았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성장할 게 눈에 보인다는 거구나.'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그냥 돈 많이 버는 고깃집이 아니라 여기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로 인지시키고 싶어서 딜을 딜을 진행했습니다. 네. 갑자기 딜을 웃음. 진행했습니다. 갑자기. 네. 최근에 이제 입금이 되는 그런 순간을 SNS에 공개를 하셨는데, 네. 자칫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뭐 시기 질투를 살 수도 있는 뭐 그런 장면일 수도 있는데, 왜 네.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좀 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업종을 이용하셨던 분들의 피드백을 좀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 업종이 사실 이사나 청소 이런 것들이 완전 완벽하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업종은 아니어서 고객님들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데 고객님들이 뭐 이사는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많이 안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개선을 할 수가 없고 계속 똑같은 품질로 고객님한테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많은 분들한테 어그로를 끌어 가지고 우리 아정당에 불만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케어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근데 제 의도와 다르게 제가 썼던 그 본문 내용은 쏙 빠지고 그 입금 영상만 엄청 퍼다가 날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잘못됐다. 내가 입금 영상에 뭐 워터마크라든가 뒤에 카드에다가 우리 쪽에 뭐 불만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이걸 같이 붙였어야 되는데.'라는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좀 네. 사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피드백과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사실 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변화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 50% 라는 지분을 빼버리니까 '혹시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포스팅도 올리신 거죠. 이제 네 맞아요. 앞으로 한 네. 1 조, 10조 만들어 네. 보고 인제 51%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어 51%를 다 가지고 오진 못하겠지만
그쪽에 있는 펀드는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에 있는 갭 차이만큼의 수익 실현만 하더라도 저는 '팔지 않으면 언젠가 일대 주주로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중간에 조율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네. 이야기를 쪼끔 해 볼게요. 네. 이제 저도 오늘 팟캐스트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옛날 이후 영상도 보고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신 대표님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아정당이 처음에는 용달이었다가 좀 회사 크기 시작한 거는 통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렌탈, 이사, 뭐 청소 이렇게 확장되는 걸로 좀 이해하는 게 맞죠? 네네. 맞습니다. '사업을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네. 때는 좀 어떤 식으로 그 결정을 하셨고 어쩌다가 이렇게 상조까지 네. 오게 된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음. 있을까요? 어떻게 넓혔냐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저희랑 공통점이 있는 업종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1 등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업이익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트래픽을 쓰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 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사업팀을 꾸려서 신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계속 왔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삿짐 사업 시작을 했을 때 그 네. 우리가 손실 보상을 해 주는 금액들이 계속 네. 늘어나고 그 맞아요. 손해가 몇 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네. 사람 마음이 '아 이거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이 생각이 항상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럴 네. 때마다 어떻게 그래도 '쪼끔 더 가 보자, 쪼끔 더 가 보자.'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좀 어떻게 해 오셨어요? 네. 아 이건 멘탈적인 부분하고 재무적인 부분하고 나눠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사는 저희가 3년 전에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고객 없는데 업체 구하고 업체 없는데 고객 구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고객이 없는데 저희하고 일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막 계속 손해 보면서 업체 편을 들어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쪽 업종의 1등 업체가 돈을 영업이익을 30억 에서 50억을 계속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업체는 활동적인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었어서 뭐 모든 주변인들 "야 그거 절대 안 돼." 이사 같은 경우는 뭐 17 년에 카카오가 왔었고 뭐 07 년에 KT가 왔었는데 "야 대기업이 안 되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연히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1등 업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쟤들도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멘탈적으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적으로는 최대한 저는 리스크를 작게 가져가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사업을 할 때도 '직원 10명 왕창 뽑아서 시작해.' 이거 아니고 제가 먼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원 뽑아서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인수인계하다 보니까 가치 있는 일에만 직원들이 몰두할 수 있어서 인건비 투자가 쪼끔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사업을 시작을 할 때 네. 일단은 대표가 어느 정도 다 할 수 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직원들이 하면은 속도가 그냥 체감상으로 진짜 한 20 배는 늦게 납니다. 왜냐하면 재컨펌 받아야 되고 재컨펌 받기 위해선 또 설득해야 되고 설득하기 위해선 근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욕 안 먹기 위해서는 엄청 자료와 두들겨 보는 것과 주변에 관계자 인프라 쌓는 거 이게 다 필요한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만날 수 있는 인프라도 다르다 보니까 직원보다는 쪼끔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만들어 네. 놓고 인제 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네. 하고 좀 이런 네. 어 그 아정당 하면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그 아정당 이거 보면서 약간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어떤 회사들이 잘 못하는 플레이 몇 가지를 되게 잘한다라고 좀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마케팅 네. 관련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 이런 음. 데에다가 좀 이렇게 PPL이나 마케팅하는 것들을 좀 스타트업들이 살짝 좀 꺼려하고 '아이 저건 맞아요. 쪼끔'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근데 또 동시에 이번에 이제 원빈 마케팅 하시면서 이제 하신 네. 말씀이 원빈과 마케팅을 하니까 이제 아정당에 대한 네. 신뢰도 올라가지만 조직 맞아요. 내부적인 그 자부심도 올라가면서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숫자 이면에 네. 어떤 복합적으로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마케팅할 때 사실 저는 창작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도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합니다. 음. 너무 비싸고 음. 실패할 확률도 너무 높고. 근데 다른 쪽에서 잘 됐던 거를 저희가 5개 뽑아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인터넷 업종에 잘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약간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게 좀 회사가 어떤 시점에서부턴가 그 어떻게 보면은 CEO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막 네. 예전에 이제 마치 아정당할 때 "새로운 당을 그 창당한다."라는 이제 아. 컨셉으로 밀고 가셨는데 그 당대표처럼 어떻게 아 보면 네 네. 당대표처럼 회사 운영을 하시는데 뭐 사실 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제 막 인터넷에서 아니면 방송에 자주 나오는 대표는 좋은 대표가 아니다. 막 이런 맞아요. 뭐 이야기도 되게 있고 근데 정말로 그냥 그런 아정당을 신뢰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네.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인 네. 핸드폰 번호를 인터넷에 아 맞아요. 공개를 한다든지 좀 네. 근데 그 좀 뵙고 보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뵀을 때서 약간 되게 좀 샤이하시고 아 약간 막 그렇게 맞아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네. 어떻게 좀 '아 내가 대표로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음.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는 1등 해결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회사가 커짐으로써 직원분들이 제 눈과 귀를 막을 때가 많아요. "아 그거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제가 맨날 아정당을 하루에 한 번씩 검색하는데 그게 내용이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어떤 작은 얘기라도 고객의 얘기는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 행동이 또 좋게 봐 주신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서로 윈윈 아닌가?' 우리의 진정성이 그 사람한테들도 느껴지고 우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할 수 있다면은 우리한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근데 물론 쪼끔 무섭긴 합니다. 혹시라도 뭔가 '해코지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뭐 휴대폰 보안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집에 갈 때는 호신용품도 사서 챙기고 예 그런 부분 빼고는 고객이나 저나 서로 윈윈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구매 주기가 굉장히 긴 레거시 비즈니스에서 음.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네. 영역을 노하우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 레거시 비즈니스의 특징이 광고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조를 예로 들면은 5천만 명 중에 지금 당장 장래를 하는 사람은 몇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영역을 타겟팅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고객당 마케팅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신규 창업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는데 저희는 SNS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에 대한 제작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본질을 제대로 만들면 그걸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공짜 마케팅을 함으로써 언젠가는 '아 아정당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내가 장래식 해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상조를 필요한 사람한테 마케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쪼끔 저희한테는 강점이어서 저희 회사가 계속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음.
약간 인생에서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을 때 아정당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서 계속 성장을 해온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좀 젊은 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뭐 직원들한테 막 스톡 옵션도 나눠 주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그런 게 또 동기부여를 어찌어찌 해 가면서 이제 회사를 성장을 시키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약간 막 그 다른 스타트업들처럼 이제 막 투자를 받고 이 어떤 네. 주식 가치가 뭐 시리즈 A 뭐 시리즈 B 뭐 이렇게 막 오르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그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도 매년 사업을 3배 이상씩 성장을 잘해 오셨는데, 이 조직 운영을 어떻게 네. 했는지 좀 비법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배우고 싶어 가지고. 네. 아. 저는 제 사업의 특징이 좀 저 제 조직 관리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거시 산업에 들어가는데 이걸 처음에는 경력자로 들어갔었는데 경력자는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근데 이게 저항이 커 가지고 저희가 레거시를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대표님 그거 제가 17년 해 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10년 있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아 안 되겠다. 차라리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을 5명 뽑자.' 근데 5명 뽑으면 귀신같이 그중에서 한 명은 너무 열심히 해 주세요. 근데 그걸 제가 잘 포착해 가지고 그분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면은 그분은 성장하는 것을 느끼니까 뭔가 더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고 저희는 감사해서 또 새로운 보상을 드리고 하면 계속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신규 인재를 같이 고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좀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잘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을 시켜야 우리 회사에 가치가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제가 아시는 임원분께서 저한테 카드 뉴스를 하나 보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원을 한 분 한 분 어떤 업무를 맡겼을 때 사실 거의 3분 중 1 분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이랑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5 명을 뽑아도 그분들이 모두 다 완전 열 월등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자기에 맞는 업무에 들어간다면 저희는 계속 돈을 벌고 그중에 한 분이 잘하거나 사실 태도가 좋은 게 제일 좋거든요. 저랑 소통이 잘 되거나 한다면은 제가 기회나 보상을 드렸을 때 잘 됐던 거 그게 쪼끔 더 맞았던 것 같고요. 그 태도를 볼 때 어떤 걸 많이 보세요? 태도는 저항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상사의 시간이 결국 회사 입장에선 돈이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직원한테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저항한다거나 뭔가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그거는 상사의 시간까지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일이랑 자신이랑 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딱 일에 국한돼서만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몇몇 분들은 나의 일을 부정하는 것을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좀 컴다운해서 이야기하고 좀 대화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아정당이 이렇게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뭐 "평균 급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그 저희 막 스타트업 보면은 이제 막 "우리 회사는 뭐 최고의 인재, 최고의 뭐 대우를 해 준다." 이런 회사들, 작은 회사인데도 그런 회사들 되게 많은데, 그 아정당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성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좀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어 다른 회사와 조금 다른 거는 저희는 레거시 산업이고 업종이 좀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의 업종이 많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뭐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는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게 많았거든요. 오히려 태도라든가 이것을 '나의 업적이니까 성공시키겠다.'라는 그 열정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잘 제가 적응하지 않았나. 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시는 일과 시장에 철저하게 적응을 굉장히 잘 해 오면서 좀 유니크하게 네.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네. 뭐 몇 가지 질문만 쪼끔 더 드리면은 이제 네. 앞으로 네. 이렇게 다나와 뭐 팟빵 뭐 네. 기타 등등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또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가장 큰 시너지는 그쪽에 있는 BM을 저희가 잘 전수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가지고 있는 신차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저희가 물건을 잘 파는 것과 결합을 했을 때 분명히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차 혹은 중고차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에 있어서 그쪽에 BM을 가지고 오겠다 생각합니다. 음. 얼마나 큰 회사를 만들고 싶으시고 좀 왜 그런지 네.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제 꿈은 그 3 조의 회사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막 숫자적으로 3 조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업종에서 1 등의 회사들이 다 합쳐졌을 때 숫자가 그 숫자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상조 보험에서 제가 1 등이 안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 개선 가능한 거여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 서비스 업종에서 "야 아정당 안 하면 바보야. 너 아정당을 왜 안 알아봤어?" 이 얘기가 모든 업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정당 안 하면은 바보가 되는 뭐 그 정도의 기업을 만들고 싶고 그런 걸 만든 기업가가 되고 싶다. 음. 네. 뭐 검색할 때는 구글 써야지. 영상 볼 때는 유튜브 봐야지. 이사할 때는 아정당 해야지. 이게 세 가지의 논리가 다 똑같은 깊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으로 본인 같은 청년들, 청년 창업자들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뭐 네.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 주고 싶으세요? 그분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제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뭐 섣부르게 말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저는 주변에 본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학창 시절이나 학교 그리고 회사에서 특출난 인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일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아 나는 진짜 부족하네.'라는 생각에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저희 아정당의 결과물이 좋다 보니까 느낀 게 계속 이것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걸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든 본인한테 모든 어떤 가치라도 남겨주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다가 언제 한번 딱 성공하는 순간 그게 폭발적으로 제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다.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 긴 네. 시간 대화 나눴는데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옛날에 정말 아정당이 유명하지 않을 때 막 이렇게 2호 채널에 막 이메일도 보내 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3조 기업 만들어 나가는 어 제발 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응원하고 이제 네.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통화하느라고 좀 의상이 캐주얼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간 네. 마크 저커버그 맨날 회색 티 입고 뭐 그런 것처럼 항상 그 흰 티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이 티가 한 20개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이거 맨날 한 개 샀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혹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거 6년째 이거 입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